For this reason, we've recently begun using the supreme power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to destroy Venezuelan terrorists and trafficking networks led by Nicolas Maduro. To every terrorist thug smuggling poisonous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lease be warned that we will blow you out of existence. That's what we're doing. We have no choice. 지금 보신 영상은 9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연설 중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중남미를 담당하는 미군 남부사령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임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계 초침 소리를 배경으로 한 영상이 업로드되어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9월 23일 베네수엘라 국영TV를 통해 마두로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군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마약 카르텔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널리 쓰이는 한국어 번역으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수장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라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충돌이 본격화된 것은 25년 7월 하순부터였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이 외국 테러 조직인 트렌데 아라구아와 시날로아 카르텔에 대해 중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7월 25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태양의 카르텔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합니다. 곧이어 미국 국무부 산하의 지역국인 서반구 사무국에서도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 수장이라고 하는 트위터를 올렸고, 비슷한 시기에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관 트위터 계정에서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마두로와 그의 범죄 정권은 영원하지 않으며 볼리바르의 땅은 다시 민주적이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트럼프 제1기 정권 기간인 2020년 3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고,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대법원장 마이켈 모레노 등의 고위 관리들도 마약 거래에 관여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29일에는 현상금을 기존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올립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남짓 지난 25년 8월 7일 미국 법무부 장관 팸 본디는 자신의 트위터에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을 5천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합니다. Toda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State Department are announcing a historic $50 million reward for information leading to the arrest of Nicolas Maduro. Maduro use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TDA, Sinaloa, and Cartel of the Suns to bring deadly drugs and violence into our country. 이 발표가 있고 얼마 되지 않은 8월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마두로 정권의 관련성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Es la primera vez que oímos ese tema. No hay ninguna, de parte de México, ninguna investigación que tenga que ver con eso. Nada. 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조사한 바 없다고 중립적인 반응을 합니다. 한국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은 국무부이고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인 마르코 루비오는 7월 27일 트위터에서도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 수장이라고 발언했습니다. He's not a government official. In essence, we don't recognize his government as legitimate. That is not a legitimate government. What he is the head of a drug trafficking logistics organization, a cartel, the Cartel of the Suns. 8월 13일 미국 국무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인터뷰를 통해 마르코 루비오는 다시 유사한 발언을 합니다. 8월 19일 로이터 등의 언론에서 베네수엘라 인근에 미군 병력이 전개되었다고 보도합니다. 토마호크 등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 능력이 있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은양함 레이크 1위, 구축함 샘슨 그래블리, 제이슨 던햄, 핵추진 잠수함 뉴포트 뉴스 등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상륙 작전이 가능한 미 해군 요지마 상륙준비단의 요지마 샌안토니오, 포트 로더데일 세대가 배치되었고, 이와 함께 상륙 작전에 특화된 제22 해병 원정대 약 2,200명 정도 배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중 전력으로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등의 F-35 MQ-9 드론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9월 22일에 구축함 스톡데일이 파나마 운하를 건너서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증파된 것이 보도되었고, 합계 총 4척 이상의 미사일 구축함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9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인 트렌데 아라과가 운용하는 마약 밀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계속해서 영상을 공개합니다. 9월 15일에 두 번째 선박의 격침을 발표했고 9월 19일에는 세 번째 격침을 발표해서 대본을 작성 중인 현재까지 총 3대의 베네수엘라 선박이 격침되었습니다. 9월 9일에 트위터에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요지마를 방문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현재의 대치가 트럼프 정권의 핵심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국의 병력 배치가 본격화한 8월 중순부터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450만 규모의 볼리바르 민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De defensa integral a un proceso de alistamiento nacional de todas las fuerzas milicianas, de toda la milicia nacional bolivariana. 민병대 훈련 영상이 여러 편 제작되어 국영TV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는 계속해서 TV에 출연하여 무장투쟁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La victoria nos espera. La unidad nacional nos espera. Y veremos al imperialismo nuevamente derrotado.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은 전 세계 반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유엔 총회에서 전날 부시 대통령이 있었던 자리에 유황 냄새가 난다는 발언으로 부시를 악마로 표현했었습니다. Here. Right here. En este mismo lugar Right here. huele a azufre And it todavía. smells of sulfur still today. Esta mesa 차베스는 2013년 암으로 사망했고 그가 생전에 지정한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권을 승계합니다. 마두로 집권 이후 유가가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경제난이 시작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경제 파탄으로 해외 뉴스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나라가 됩니다. 2013년 1월부터 미국에서는 오바마 2기 정권이 출범하였고 오바마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인권 침해, 민주적 절차 및 제도 훼손, 부패 등을 이유로 2014년에 베네수엘라 인권법 제정, 2015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마두로 및 관련 기관의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1기 정권이 시작되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이 와중에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출마 금지를 당하고 선거 일정이 마두로 정권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고 절차적 불투명성 등으로 대선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정권은 마두로의 집권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유력 야권 주자인 후안 과이도를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앞장서자 한때 미국을 포함하여 57개국이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자유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후안 과이도의 주도하에 일부 전향한 관료들과 군 병력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봉기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상층부는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굳건히 유지했고 과이도의 봉기는 금방 진압당하면서 실패합니다. 봉기가 실패하자 트럼프 정권은 마두로 정권에 대해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경제 제재로 민생은 더욱 파탄났으나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거래와 이들의 지원을 통해 버텨냅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별이 장군 계급의 상징이지만 베네수엘라 군 장성의 상징은 태양입니다.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이름은 베네수엘라 군 장성의 견장에 있는 태양 모양의 계급장에서 유래했으며 90년대에 베네수엘라 장성들이 마약 범죄 수사 대상이 되자 복수형인 태양들의 카르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수엘라 군과 정보기관 내부의 느슨한 범죄 네트워크 전반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정권의 2인자 리오스다도 카베오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을 나르코 테러, 코카인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또한 마두로는 1,500만 달러, 리오스다도 카베오 등에게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1988년 당시에 파나마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수 및 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한 후 1989년 12월 저스트 코즈 작전으로 파나마를 침공해 미국으로 송환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40년 만에 타국의 대통령이 마약 관련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5월 3일 비드온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16명의 베네수엘라 출신 인물들과 민간 군사기업에 소속된 그린베레 등의 특수부대 경력이 있는 몇 명의 미국 퇴역 군인들이 해안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침투해 마두로 및 측근들을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하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기트원 작전은 해안선에서 베네수엘라 군의 매복으로 실패했고 8명은 전사하고 미국인 퇴역군인 2명은 베네수엘라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나중에 바이든 정권 때 죄수교환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사건을 미 제국주의에 맞선 혁명의 승리로 성대하게 선전했습니다. 2021년 1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마두로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재자라는 입장이었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가 시작됩니다. 이 이후로 바이든 정부의 아젠다는 전통적인 동맹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사이를 떼어놓고 여기에 더해 국제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베네수엘라로 채우는 것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22년 3월에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카라카스로 가서 마두로와 면담합니다. 2022년 11월 26일에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발표로 베네수엘라에 가해졌던 경제 제재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국 석유회사인 쉐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조인트 벤처가 미국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수출 대부분 달러가 필요했던 마두로 정권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두로의 아내 실리아 플로렌스의 조카 2명은 2015년 11월 미국의 코카인 800kg를 밀수하려다가 하이티의 포르토프랭스에서 체포되어 미국에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고 2017년에 각자 18년형이 선고되어 미국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과 미국의 바이든 정권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복역 중이던 마두로의 처조카 2명과 쿠데타 계획에 참여했던 미국인 민간 군사기업 직원 2명이 포함된 죄수교환이 실시됩니다. 2023년 10월에는 바이든 정권에서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 실시를 조건으로 마두로 정권에 대해 가해진 경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대화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봉합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해 무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두로 정권은 바이든이 요구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 생각이 없었고 2023년 말부터 24년 초까지 마두로 정권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야권 인사 다수를 체포 기소하면서 선거판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야권 경선에서 압승한 유력 대권주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부패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야권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를 중심으로 집결합니다. 24년 7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마두로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베네수엘라 야권과 미국과 유럽연합과 UN 등은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매우 강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의 국제단체와 남미 국가들의 연합기구인 미주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투표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마두로는 무시하고 대통령 취임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압도적 증거를 근거로 마두로의 대선 승리를 부정하고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적법한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합니다.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마두로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탈리아, 페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에서도 에드문드 곤살레스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선거 후에도 마두로 정권은 야권 지지자들에 대한 임의적 구금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고 25년 1월 20일 임기 첫날에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조직인 트렌데 아라과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을 포함한 총 8개 조직이 지정되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마약 단속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재정의했고 이때 이후로 약물을 뜻하는 나르코와 테러가 합쳐진 용어인 나르코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이 트럼프 행정부의 화두가 됩니다. 그러나 태양의 카르텔이 실제로 위계적 구조와 통일된 지휘 구조를 가지는 카르텔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의 연구원은 CNN 및 AFP와의 인터뷰에서 태양의 카르텔은 엄밀한 의미의 카르텔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고위 공무원들이 마약 거래에 관여된 것을 지칭하는 언론의 표현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 내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입니다. 루비오는 25년 1월 15일 미국 국무부 장관 임명 당시 의회 청문회에서부터 Venezuela sadly is not governed by government. It's governed by a narco trafficking organization. 마두로 정권과 마약 카르텔의 관련성과 선거 조작을 사유로 통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루비오는 하원 의원일 때부터 트렌데 아라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I think I might have been the first member of Congress, maybe of the U.S. government, to actually identify them by name, and I was being told that wasn't true.
that they didn't exist. Now we do know that they exist. 마두로 정권도 루비오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의 중요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합니다. Donald Trump, usted tiene que cuidarse porque Marco Rubio quiere manchar sus manos de sangre. 태양의 카르텔에 대한 마두로 정권의 입장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개입을 정당하기 위한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This is a narrative which is being fabricated just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justify an intervention. 마두로 정권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를 조직하고 민병대 훈련을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기를 고양하는 연설을 하고 무장투쟁 노선을 명백히 밝히는 등 무력 충돌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7일 미국의 위협적 행보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라오르칠라 섬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두로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정권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9월 초 마두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국영TV를 통해 발언했고 9월 6일에 마두로가 트럼프에게 친서를 전달하여 무력 충돌을 방지하려고 노력했고 9월 중순에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에 압류된 마약의 양에 관한 통계를 인용하여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마약의 87%는 태평양을 통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고 5%만이 베네수엘라를 통과한다고 말했고 그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9월 4일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루비오에게도 유사한 유엔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이를 부정했습니다. You're wrong in your question. Number one, Venezuela is a major source. And the reason why is the following. And I've seen a lot of this reporting, and it's fake reporting, and I'll tell you why. It says that somehow Venezuela is not involved in the drug trade because the UN says they're not involved in the drug trade. I don't care what the UN says. The UN does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Maduro is indicted by a grand jury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That means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presented the evidence to a grand jury, and a grand jury indicted him. And then a superseding indictment came out that was unsealed about a year and a half ago that specifically detailed Maduro's actions. So number one, let there be no doubt, Nicolas Maduro is an indicted drug trafficker in the United States, and he's a fugitive of American justice. 마두로가 친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9월 20일 이후 CNN 등을 통해 미국 대중에게 알려졌고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 대변인에게 기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We have seen this letter. Frankly, I think there were a lot of lies that were repeated by Maduro in that letter, and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on Venezuela has not changed. We view the Maduro regime as illegitimate. 미국이 나서자 중남미 각국들에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동참합니다. 8월 14일 에콰도르에서 태양의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합니다. 8월 중순에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은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9월 2일 도미니카 공화국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합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상원이 8월 중순에 테러 집단 지정을 행정부에 요청했고 8월 21일에 지정됩니다. 페루에서는 9월 3일에 테러 조직으로 지정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9월 16일경에 상원이 태양의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합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의 유력 주자인 마리아 코리아 마차도와 곤살레스는 태양의 카르텔에 대한 테러 집단 지정과 미 해군의 베네수엘라 군의 배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자신의 엑스에 베네수엘라 해방이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침공시 투입한 병력을 약 2만 7천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증언이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 베네수엘라 인근에 전개된 약 4천 명 규모로는 미군이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낮고 마두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Since we did that, we have absolutely no drugs coming into our country via water because it was lethal. And now we'll look at cartels. We're going to look very seriously at cartels coming by land. 그러나 9월 30일 트럼프가 해상의 문제는 해결했으니 용로의 카르텔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언이 나와서 진짜로 상륙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